예, 그럼 각 업종과 또 이슈별로 투자 전략 새롭게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참 요즘에 바이오주 보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주식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연말 연초에 한참 모멘텀 없을 때 제약 바이오주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하면서 다시 좀 반짝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내 돈 투자해도 될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의 흐름은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장중에 비보정 관련된 좀 이제 악재들이 나오면서 예. 사실 조금 이제 어제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T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이제 IT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른 좀 피로감이 노출이 됐고 결국 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조정이라든가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나는 가운데 이 공백을 메꾼 것이 사실 어제의 제약주 바이오 이쪽이 어떤 아주 동시적인 그런 반등이었고요.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미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제약주들 종무당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유한양이라든가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시세를 현출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예. 경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 업종 전반으로 시세가 확산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장외에서의 바이오 기대주들의 상장, 메드팩토라든가 여러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상장을 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여기에 이제 수급까지 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한 단기적으로 IT 업종 중심의 시장 흐름에서 다소 소외되었다는 이러한 부분도 반등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를 지나면서 시장 접근에는 조금 다소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임상 성공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제는 실적, 기술 수출, 또 임상 데이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에 기반한 투자 전략으로 좀 시장의 어떤 대응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변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내년에는 조금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이제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네.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 실적에 기반한 한번 매수 접근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알테오젠이라든가 바이오파마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약바이오주들 요즘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는 경우가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해서 역시 차장님께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주셨네요. 앞으로의 흐름들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지난 우리 9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약간 거쳤을 때 그때도 외국인 측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을 좀 상당히 했었지 않습니까? 다시 좀 수급상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좀 어떻게 이걸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다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게 될까요? 결국 이제 경기 민감주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경기하고 계속 결부가 돼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예. 결국 이제 다시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이 조금 이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학 업종에만 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 한 1,20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정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그 화학이라든가 정유업종,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지만은 이런 쪽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역시 수급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아직까지 정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 같은 업종의 업황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 바닥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대한 수요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외국인 매수의 배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더 나빠질 것이 없다. 이런 분석이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업종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면서 내년 호전이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도 뭐 PBR이라든가 이런 바닥권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대감들이 수급에 선반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세로 연결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세나 수급 상황에 또 뒷받침돼 줘야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물론 달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주도를 하는 게 유로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안 줄 수가 없고 달러 관심이 있고 하다 보면 또 원화의 흐름도 당연히 그때서야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내년도 그러면 환율 상황 내년까지는 너무 크니까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글쎄요 원달러 환율에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미중 무역 활동 완화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무역 개선 뭐 이러한 그 대외 환경이 변화를 하면서 사실 12월 초만 하더라도 원 달러가 1,200원까지 갔었어요. 다시 예. 여기서 등락을 하다가 3주 만에 지금 1,160원 뭐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이 등락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4개월째 이어졌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12월에 순매수로 반전을 하면서 또 이제 원화 강세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이게 악순환이었다면 이제는 선순환이 되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외 환경의 변화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펀더멘털 변화에 좀 선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그리고 국내 경기의 회복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증권사라든가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굉장히 레인지가 큽니다. 네. 뭐 1,100원에서 뭐 1,200원 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전망은 엄밀히 의미가 얘기하면 없어요. 의미가 예. 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변수는 그런 거죠.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가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2단계, 3단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도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지금 목표 설정이 돼 있는데 이런 달성 여부 이것도 역시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또 한번 환율의 움직임을 좀 이제 그 어떤 좀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변동 요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증권사의 전망치 1,100원에서 1,200원은 강달러도 아니고 약달러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된다면 한중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먼저는 오늘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 따라서 좀 과연 시장도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근데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전히 강경하고 말도 안 되는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풀어질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일본 정부가 20일 날 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 포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수출 규제 일부를 좀 완화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뭐 이게 이제 최소한의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를 토대로 해서 뭐 이번에 이제 그 오늘 그 정상 간의 만남에서 추가적인 진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사실 제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결국 이 양국의 입장 차이가 말씀하신 대로 예. 간단하게 좁혀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굳이 지금 한국에 고개 숙이고 들어갈 필요 없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뭐 이렇게 뭐 숙이고 들어올 거로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게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채널이 열리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실무적인 회담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를 통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이거는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변수라면은 지금 이제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피로감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네. 여러 가지 스캔들, 벚꽃 스캔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오고 있고 요번에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차기 총리감으로 아베 총리가 3위까지 밀렸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0%로 이르기로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약간 좀 입지가 탄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예. 아베 총리 입장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향후에 스탠스를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뭐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화 채널을 열어놨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나마 한중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 딱 떠오르는 종목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중국의 스탠스는 확실히 좀 바뀌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일단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언어의 구사라든가 발표문을 보면은 예. 중국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한한령에 당장 뭐 이걸 뭐 철회하든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서서히 좀 이제 풀어나가지 않겠는가 완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이제 좀 더 강해진 건 사실이고요. 예. 결국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5개월 연속으로 중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만 명을 돌파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중국 관광객은 과거의 어떤 추세를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올해보다는 좀 기대감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나온 변수들이나 또 투자 전략들을 다 종합을 해서 포트폴리오 한번 전략을 짜 본다면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이제 스탠스인데 네.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대형주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매수는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전체 매수의 한 80% 이상이 이들 종목으로 집중이 돼 있었는데 결국 이거는 그런 성격이죠.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또 그런 종목들이 걸린 거고 예.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매기의 확산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나마 은행주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라든가 예.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부분은 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단 시장의 중심에 있고 실적 뒷받침되는 이게 이제 뭐 IT 업종 대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업종에 대한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경기 민감주 매수처럼 바닥권에서 가격 부담이 없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매수의 범위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좀 바닥을 훑는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이런 스타일의 또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의 어떤 편입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외에도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세부 업종이라든가 섹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관련주들 네. 그리고 글로벌 OTT 경쟁이라든가 플랫폼의 합정연행 수혜가 기대되는 인터넷 미디어 관련주들 뭐 여러 번 다룬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핀테크 같은 이런 정부의 정책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이라든가 섹터에 대해서도 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좀 편입하는 것이 내년을 맞이하는 투자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투트랙 전략에서 지수 상승 주형, 뭐 IT 매주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축을 안 여쭤보더라도 그 바닥을 훑는 종목들 그래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업종들이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해줄 수 있어요? 사실 뭐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여행 관련주도 가능하겠고 뭐 항공주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도 이제 내년에는 확실히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정유 관련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맥락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행과 항공주, 정유주까지도 한번 투트랙 전략으로 시도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인터넷 미디어, 핀테크, 중국 소비주까지 이렇게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